치매를 부르는 식사 습관 5가지 노인 95%가 매일 무심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셨습니까? 혹시 일찍 드셨다는 이유 하나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 생각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강에 관한 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학자도 만났고 평범하게 살아온 이외들도 만났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 잘 늙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재산도 학력도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오래 지켜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밥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존중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몸을 어떻게 대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 있는 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5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5가지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을 조금 바꿔 놓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건강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읽기도 하고 많은 것을 얻기도 하면서 배운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리를 편하게 하시고 잠시 저와 함께 앉아 계셔 주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저는 오래도록 철학을 공부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철학이 책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꺼운 책들을 읽고 강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철학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깊은 철학은 밥상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같은 말입니다. 저녁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닫는 의식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느꼈던 감정들을 조용히 정리하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 의식이 너무 늦은 시간에 시작된다면 몸과 뇌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억지로 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뇌는 밤새 하루 동안 쌓인 것들을 정리합니다. 기억을 다듬고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고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일을 내 청소부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밤새 조용히 합니다. 그런데 수화주민 의장이 그 청소부들의 일을 방해합니다. 청소를 시작해야 할 시간에 전혀 다른 긴급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몸 전체가 수화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니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몸은 눈을 뜨지만 뇌는 아직도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은 모릅니다. 일주일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20년이 쌓이면 뇌는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조용히 달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무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드러납니다. 어젯밤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을 때, 늘 알고 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간 주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야 겨우 밥을 드셨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에야 부엌에 앉으셨습니다. 그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늦게까지 일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맞추어 움직입니다. 그것은 헌신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몸이 더 이상 그 희생을 조용히 감수해주지 않습니다.
몸도 나이가 들었고 뇌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오랜 세월 여러분을 위해 일개 보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약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해가 지기 전 혹은 해가 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녁을 마치는 것, 그 작은 결심 하나가 내게 매일 밤 제대로 된 휴식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은 몇 시에 드셨습니까? 내일 저녁은 오늘보다 조금만 일찍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그리고 서둘러 드시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신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흐릿하게 느껴지신다면 혹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정도라면 오늘의 이야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밥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주말 점심을 혼자 먹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주중 저녁도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모두 혼자 드시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생겼습니다. 함께 살던 사람들은 하나 둘 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넓어진 밥상 앞에 혼자 앉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나이 같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의 정도면 괜찮다고 체념이 지혜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체념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체념 안에 너무 많은 포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과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내 전체를 동시에 깨우는 일이라고.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웃음이 오가고 때로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식탁은 뇌에게 가장 풍요로운 환경이라고. 대화는 기억을 만들고 감정을 자극하고 내 안에 수많은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밥상 위에서 나누는 이야기 하나가 뇌에게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반면 아무런 자극 없이 혼자서 빠르게 끼를 마치면 뇌는 서서히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은 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방에서 혼자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뇌는 자극이 없으면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것이 치매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를 먹고 삽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밥을 먹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동네 이웃과 함께 점심을 드십시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을 넘어서는 용기가 뇌를 살립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누군가와 마주 앉아 천천히 드십시오. 그것이 뇌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아직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는 일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밥상 위에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글을 쓰고 무언가를 나누려는 것은 그 연결이 저를 살아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연결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는 때가 바로 노년입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때가 노년입니다. 밥상 앞에 혼자 앉으실 때 잠깐 멈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뇌를 깨우고 삶을 깨우고 하루를 달라지게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짜고 자극적인 음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억의 문제이고 그리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장찌개를 기억하십니까?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뚝배기를 밥상 한가운데 놓아주시던 어머니의 손을 오래 발효된 김치의 냄새, 그 시큼하고 깊은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던 그 겨울 아침을, 그 맛들 안에는 우리의 청춘이 담겨 있습니다. 고향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곁에 없는 사람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리움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아니, 자연스러운 것을 넘어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이 진짜였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맛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오면서 배운 한 가지 조금 쓴 진실이 있습니다. 과거의 맛을 지금도 그대로 고집하면 그 맛을 기억하는 능력 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내 안에 아주 작은 혈관들을 조금씩 막습니다. 통증은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의 이름이 순간 생각나지 않을 때,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하는데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자식의 생일이 언제인지 갑자기 헷갈릴 때, 그때서야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간 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음식은 몸만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기억도 먹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내일 무엇을 기억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 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절제는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그 즐거움을 더 오래 더 깊이 누리기 위한 지혜입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가 생각나면 드십시오. 그리고 그 한 그릇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다만 조금 싱겁게, 조금 천천히 감사하게 음미하십시오. 그 국물 한 모금이 어머니를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그 온기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나간 세월과의 대화가 되도록 맛은 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맛은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고 싶다면, 그 맛을 기억하고 싶다면 오늘의 밥상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기억들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맛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맛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오늘 조금 절제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밥상에는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면 그 밥상이 얼마나 넓게 느껴지셨는지 저는 압니다.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고 아무 말 없이 내려놓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를, 그 고요함이 때로는 평화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애로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 두 가지가 같은 침묵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진 것에 관해서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라고 하십니다. 건강이 먼저 무너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조금 다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용히 무너지는 것은 하루의 구조입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아침을 먹어야 할 시간이 흐릿해집니다. 점심이 언제인지 모른 채 2시, 3시가 넘어서야 뭔가를 드십니다. 저녁도 그날 다릅니다. 하루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흐릿함이 점점 삶 전체로 번져갑니다. 처음에는 그저 좀 게을러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이 단순한 깨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면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삶의 리듬이 무너지면 뇌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이인지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자유라고 생각하십니다. 드디어 시간표 없이 살 수 있다고.
드디어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는 삶이 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요구에 맞추어 살아온 분들에게 그 자유는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 의무도 없는 그 아침에 고요함이 처음에는 얼마나 좋게 느껴지는지를 그런데 저는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자유와 무질서는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구조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선택한 구조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만든 리듬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 리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리듬이 없는 자유는 결국 방향을 잃은 포류입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내일 아침 몇 시에 밥이 나올지 알고 있을 때 뇌는 비로소 안심하고 다른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내게 예측 가능한 하루의 리듬은 가장 안정적인 토대입니다. 반대로 식사 시간이 흔들리면 내 안의 생체 시계가 혼란을 겪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음식의 질이나 양보다 훨씬 더 조용히 훨씬 더 깊이 뇌를 흔들어 놓습니다. 은퇴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는 이제 스스로 자신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이전에는 회사가, 사회가, 가족이 그 구조를 대신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그 세 가지를 정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물입니다. 화려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이 뇌에게 닿는 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만들어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1년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내 몸이 내 뇌가 예측 가능한 돌봄을 받고 있다는 신호를 매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쌓이면 뇌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답합니다. 더 맑아지고 더 안정되고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정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 시간만이라도 일정하게 지켜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아침을 드시는 것. 그것이 뇌에게 오늘도 잘 지내자는 인사를 건네는 일입니다. 그 인사가 매일 쌓이면 뇌는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5가지 중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우리 마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가장 쉬운 것이 사실은 가장 무시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목이 마르면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신호가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찾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솔직하게 자기 몸의 신호를 따르는지를.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신호가 흐려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마시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으니 몸이 조금씩 건조해집니다. 뇌도 조금씩 건조해집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몸이 이미 그 상태에 적응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적응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뇌의 3분의 1은 물입니다. 몸 안에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흐려지고 피로해집니다. 조금 더 부족하면 어제 있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더 부족하면 심각한 인지 능력의 저하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그 경계선 근처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물을 드셨더라면 더 맑았을 하루를, 더 선명했을 기억을,
더 가벼웠을 몸을 가지고 사실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고 계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것이 저의 하루의 첫 번째 의식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몸에게 오늘도 잘 부탁한다는 인사입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서 마십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제가 먼저 챙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몸을 이끌어야 합니다. 몸이 신호를 잘 보내지 못하면 내가 먼저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몸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을 돌보는 것, 그 능동적인 돌봄이 나를 지킵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챙기는 것, 오후에 앉아있다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 작은 돌봄이 뇌를 축축하게 유지합니다. 기억을 맑게 합니다. 오늘을 더 선명하게 살게 해줍니다. 물 한 잔, 그건 이 다섯 번째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한 잔이 매일 쌓이면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저녁을 일찍 마치는 것, 누군가와 함께 드시는 것, 짠 음식을 조금 줄이는 것,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것,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이 5가지는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헌신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친절하셨습니까? 오늘 드신 밥상 앞에서 그 수저를 드는 그 순간 여러분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그냥 해치워야 할 일 중에 하나였습니까?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저는 노년을 인생의 마지막 계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년은 가장 익은 계절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땀을 흘리며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듯이 노년은 평생 살아온 것들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가장 풍요로워야 할 시간입니다. 표면적인 바쁨은 없어졌지만 그 대신 깊이가 생기는 시간입니다. 그 깊이를 온전히 누리려면 내가 맑아야 합니다. 기억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추억을 꺼내어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늘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내일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려한 처방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밥상 앞에서 내리는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결심들이 쌓여서 10년 후에 내를 만듭니다. 10년 후에 기억을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내일 저녁은 오늘보다 30분만 일찍 드십시오. 가능하다면 누군가와 함께 국은 조금 싱겁게 천천히 그 맛을 온전히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떠올리면서 감사한 거 하나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끝을 만듭니다. 저는 그것을 100년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늘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오늘 만난 사람의 눈빛이 따뜻했다는 것을,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다는 것을 내일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소중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오늘부터 조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래도록 맑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장 소중한 기억들을 끝까지 간직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조금 덜 두렵고 오늘 하루가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밥상 앞에 앉는 그 작은 시간이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여러분의 밥상이 어떠는지 남겨주십시오. 혼자 드셨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드셨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 솔직한 이야기들이 저에게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댓글이 같은 처지의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살립니다. 말 한마디가, 이야기 하나가 그렇게 사람을 살립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맑기를, 내일이 따뜻하기를 진심으로